안녕하세요. 케어인로TV 정쌤입니다. 저희 케어인로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용용PD, 오늘의 사연은 뭔가요? 네, 오늘의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공격적인 아이에 대한 사연이군요. 보통 아이들은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하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선천적으로는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외향적일 것 같은데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떤 부모나 자라나는 이런 양육 환경에 의해서 좀 그 내향적인 이런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이 공격적인 아이를 그냥 놔둬야 되나? 어떤 것 같아요, 윤영 PD?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어릴 때 엄청난 고집쟁이의 공격적인 아이였었거든요. 동생에 대한 질투가 워낙 심해서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 무조건 좋은 영향도 아니고 또 무조건 악한 영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난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 그래서 이 공격 반응을 저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이제 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문제 행동 이런 공격 반응을 보이는 아동으로 인해서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이제 그 남매지간이 같이 다닌 거죠, 어린이집에. 그래서 이 아이가 누나가 먼저 어린이집 원우들을 전체적으로 다 깨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든 얼굴이든 뭐 보이는 대로 다 깨물깨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맞닥뜨린 보육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불편하냐면 뭐 공격을 했다고 해서 편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편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다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공격한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내원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을 때 이제 공격당한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단체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정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친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얘 마음을 좀 알고 싶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말 하는 부모님이 이미 너무 심신이 고갈되어 있는 거죠. 소진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뭐 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얻지 못하죠. 그렇죠. 아까 용윤 PD 사례도 말했던 것처럼 혼이 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대체로 혼이 많이 나면은 어때요? 당시에 어렸지만 기가 많이 죽죠. 확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좀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 사실 혼나면은 수그러드는 거는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아이가 부모님들에서 좀 이게 쉽진 않지만 부모님들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뭐 물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밀었거나 이런 공격 반응을 보였을 때 앞뒤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막 훈육을 하고 혼낸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더 센 부모님 눈을 피해, 교사의 눈을 피해,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무턱대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좀 아이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감정 표현을 예를 들어 잘 못하는데 처음에 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인형을 가지고 가서 다른 아이 노는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다른 아이는 이 아이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놀고 싶은데 누군가 끼어드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평상시 집에서 하던 행동을 타인에게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후 사정을 꼭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만 하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그럼 아이가 그 공격 반응을 보이기 전에 그거를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누구야? 예를 들어 융융아 같이 놀고 융융아 흰둥이가 같이 놀고 싶대.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접근하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럴 때 같이 도와주는 거죠. 부모님도, 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을 잘 보여줘서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잘했으면 어떻게 하냐? 너가 이렇게 같이 놀자고 말해줘서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행동이나 어떤 말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처음에 칭찬했을 때 아니면은 잘못을 했을 때 반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음 액션이 정해지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못했다. 한 3번 정도 물어봐요. 근데 3번을 물어봤는데 아이가 3번 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날은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해봤던 그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시라. 3번 이상 하시면 아이들이 벌써 이제 혼란이 오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명확하게 잘했으면은 칭찬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못했다면 다음날로 넘어가시라.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시면 짧게는 3번 제가 다닐 때는 현장에 갈 때는 3회였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뭐 더 길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흰둥 PD 뭐 질문 있을까요? 오늘 질문 2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우리 카페 글이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네. 부모에게 욕하거나 때리는 아이도 있던데 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주제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주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욕을 했다 나한테. 황당하죠. 그 어떻게 황당한데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반응을 못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못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무반응으로 대처하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가 어떤 멍멍아 막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너희 놈 자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낸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음날 더 센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는 네. 반응을 안 해주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줬을 때 누구야 흰둥아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호명을 정확히 했을 때 반응을 하는구나로 바꿔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짧게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맨날 애들 때리고 사고치는 아이랑 매일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소심한 아이 어떤 게 더 고치기 힘든가요? 사실은 어떤 것도 뭐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누군가 타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근데 소심한 반응을 공격적인 아이는 희한하게 이 소심한 아이를 잘 포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놀이를 한다 그러면 좀 분리시켜서 노는 게 좋죠. 이런 아이들은 소심한 아이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이게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감 있잖아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은 저희 케어너티브로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시면 수원센터로 내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